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3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TV 드라마를 보다가 간이식 에피소드가 나오길래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남편도 간이식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진짜 치가 떨리고 화가 나기도 한답니다. 저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그때는 시댁 식구들에게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지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일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저랑 남편은 성인이 되고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저도 남편도 일반 회사원이었는데요.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에 남편은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며 형과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아이들도 있으니까 좀 더 여유롭게 살려면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이번에 그래서 형이랑 만났는데 형이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서 나한테 사업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 나도 처음에는 갑자기 사업이라고 하니까 괜찮을까 걱정했는데 형이 다 생각해두고 준비를 해둔 거라서 나는 그냥 투자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사업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직장은 어떻게 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설마 직장 그만두고 사업하겠다는 소리는 아니지? 여보, 지금도 길거리에 가보면 사업을 시작했다가 얼마 못 가서 접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사업을 해봤던 사람도 아닌데 그냥 덜렁 아주버님 얘기만 듣고 사업 시작하겠다고 하면 어떡해? 나도 고민 정말 많이 했어. 근데 두 아이 키우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도 많고 거기다가 우리 지금 집도 없잖아. 전세로 계속 이렇게 이사 다니면서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요즘은 아이 하나 키우는데 몇 억씩 든다는데 몇백만 원밖에 못 버는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알아. 당신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사업을 시작할 순 없잖아. 정말 괜찮은 건 맞는 거야? 아주버님, 그전에도 사업하시다가 몇 개는 망해서 접었다고 한 거 아니었어? 나는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고 우리 둘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큰 지출은 없잖아. 지금부터 차곡차곡 잘 모으면 나중에 돼서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수입이 많아지면 그만큼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리고 형이 말해준 사업도 지금 점점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확 뜨고 나서 시작하면 이미 늦는다고 지금 들어가는 게 낫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될까? 나도 형 말만 믿고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주변에도 물어보고 어느 정도 알아보고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안 돼. 당신 사업 전에 한 번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버님이 엄청 자산가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모아둔 돈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말하는 거잖아. 아예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닥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데 당신 정말 할 수 있겠어?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사업하는 건 섣부르다고 생각해.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남편이 무슨 바람이 불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지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남편에게 얘기를 하면서 상황이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안 하겠다며 아주버님에게 얘기를 하니 시댁 식구들은 제가 남편의 앞길을 막는다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셨죠. 아니 너는
왜 시작도 안 해본 애를 그렇게 말리는 거니? 형이랑 동생이 사이좋게 사업을 같이 하겠다는데 왜 알지도 못한 애가 그걸 말리고 있는 거야? 너는 사업을 해봤니? 너도 안 해본 걸 왜 무작정 하지 말라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지금 너네 쪼들리면서 사는 거 아니었니? 회사원 월급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그걸 모아서 두 아이를 키워? 어머님, 그래도 무작정 사업 시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 쪼들리면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무작정 사업 시작했다가 잘 안 되면요? 그럼 저희 더 이상 갈 곳도 없어요. 아이들은 이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데 지금 겨우 모은 돈을 다 사업에 쓰겠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말려주세요. 나는 말릴 생각 없다. 우리 큰애가 사업 수완도 좋고 머리도 좋아서 알아서 좋은 사업으로 알려줬을 텐데 내가 왜 말리니? 사업 잘만 되면 너는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 텐데 왜 그런 걸 말리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승주가 알아서 잘할 수 있다는데 네가 왜 그걸 말리고 앉아 있어? 너는 그냥 회사 다니면서 아이나 잘 키워라. 그리고 승주하는 일 말리지 말고. 시어머님께서는 사업을 하겠다는 걸 반대하는 저를 탐탁치 않아 있고 더 이상 아들의 앞길을 막지 말라면서 말을 했어요. 남편과의 오랜 대화 끝에 남편은 사업에 자신이 있다면서 추진했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아끼면서 모은 돈도 다 투자로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사업은 1년도 안 돼서 망하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투자금을 모두 날린 것에 대해서는 모른 척했고 남편은 저에게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후회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나는 진짜 잘 될 줄 알고 시작한 건데 이렇게 1년도 못 가서 망할 거라 생각도 못했어. 당신 말 듣고 시작이나 하지 않았으면 그 돈 그대로 있었을 텐데 당신한테 정말 면목 없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당신한테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대신 앞으로는 당신 말만 듣고 딴짓 절대 안 할게. 어쩌겠어. 이렇게 돼버린 걸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렇지만 앞으로가 너무 걱정이네. 아이들도 너무 어리고 당신 사업한다고 해서 나도 일 휴직을 한 상황인데 앞으로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야. 내가 다시 복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 당신이 아이들을 좀 봐줘야 할 것 같아. 당분간은 당신 바로 취직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내가 일을 시작할게. 미안해. 당신 출산하고 나서 얼마 쉬지도 못하고 복직하게 되는 거네. 그래서 말인데 아시는 분이 화물차 사보는 건 어떠냐고 하더라고. 당장은 임대를 해서 탈 수 있는데 나중에 차 구입해서 타다 보면 돈도 많이 벌 거라고 하시네. 운수업 하면서 내가 돈 벌면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 바로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래도 내가 아이들을 보는 것보다는 당신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남편은 생계를 위해 운수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둘째가 돌도 안 된 상황에서 제가 바로 복직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은 운수업으로 화물차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는 날이 일주일에 많아봤자 2번 정도였어요. 항상 고단한 생활을 했고 저 역시 홀로 2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죠. 시댁에도 혼자 2아이를 데리고 다녀야 했는데 그때마다 시댁 식구들은 저와 아이들 때문에 귀한 아들이 고생을 한다면서 말을 했죠. 네가 그때 주저하지 않고 승주 바로 사업 시작하라고 했다면
솔직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다. 승현이가 말하는데 처음에 얘기했을 때 바로 시작을 했으면 잘 됐을 거라고 하더라. 하여튼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애 때문에 이게 뭐니? 너랑 첫 딸린 애들 때문에 승주가 밤낮 없이 일하고. 아이고, 내가 정말 며느리 하나는 잘 뒀다 잘 뒀어. 그럼요, 어머님. 어머님 며느리 하나 잘 뒀죠. 그때 제가 그 사업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기어코하게 만드신 게 어머님이시잖아요. 제 말 들었으면 지금 이 상황 있지도 않았을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머님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애들 아빠 앞길 막는다고 그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도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어머님 저한테 화내시면서 사업하게 놔두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유, 네가 그러니까 네 남편이 밖으로 도는 일을 하는 거다. 마누라가 이렇게 독하게 말해서야 집에 붙어 있고 싶겠니? 하여튼 무슨 조언해주면 고깝게나 받아들이고. 승주가 얼마나 힘들지 안 봐도 뻔하다 정말. 내가 그리고 언제 사업하라고 재촉했니? 네가 너무 승주 잡고 있길래 애 앞길 막지 말라고 얘기한 거지. 그게 그거죠, 어머님. 그런 말 계속 하실 거면 저 더 이상 여기도 못 오겠습니다. 안 그래도 집에 2번 오는 남편인데 저 혼자 애들 보고 이렇게 매번 혼자 애들 챙겨서 시댁 찾아오는 것도 쉽지 않고요. 저 볼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더 이상 안 오고 나중에 남편 보고 오라고 할게요. 시모의 독한 말에도 지지 않고 말을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의 성실함과 가족을 위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선 허튼 짓 하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어 집으로 가져다 주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운전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잔 채 일을 하는 날도 많았죠. 남편에게는 애틋한 마음이 컸지만 늘 항상 걸리는 것은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본 가정을 놓지 못했어요. 남편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장남이라고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독불 장군으로 자랐고 시부모 역시 형 아주버님에게 의지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결혼을 했을 때에도 시부모님의 차별은 심했었죠. 시댁 식구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는 늘 주인공은 아주버님이셨어요. 예, 이 고기 반찬은 네 아주버님이 좋아하니까 그 앞으로 놓아라. 요새통 승현이가 입맛이 없는 것 같아서 해봤는데 어떠니? 간은 좀 괜찮은 것 같니? 승현아, 어서 먹어봐. 엄마가 어제부터 연해지라고 고기를 채워서 만들었더니 엄청 부드럽고 맛있게 됐어. 네가 좋아하는 반찬들 잔뜩 했으니까 오늘은 밥 2그릇씩 먹고 힘 좀 내. 어머님, 저희도 고기 좋아해요. 같이 나눠서 먹어요. 그릇에 좀 덜어서 놓을까요? 온통 아주버님 앞으로만 반찬들 향해 있으니 저희는 손이 닿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릇 좀 가지고 올게요. 저희 쪽으로 나눠가지고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됐다. 상도 좁은데 무슨 거기 나눠서까지 놓아? 여기 나물 무침이랑 생선조림도 있는데 너네 그거 먹으면 되잖니? 이건 우리 승현이 몸보신나라고 만든 거니까 다음에 먹거라. 다음에 내가 해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 두고. 아이고, 우리 큰애는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푸석해졌어? 잠을 또 못 잔 거야? 안 되겠다. 얘야, 너희 아주버님 한약 좀 지어야 되겠으니까
밥 먹고 나랑 한의원 좀 갔다 오자. 어머님, 아주버님, 아까야 일어나셨잖아요. 하루 종일 밥 먹고 잠만 주무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주버님도 집에 그만 계시고 밖에도 좀 나가시고 운동 좀 같이 하세요. 어머님, 그리고 이 고기 저희가 사왔는데 같이 먹어야죠. 무슨 아주버님 몸보신하라고 만든 거예요? 저희 다 같이 먹으라고 사온 건데 이러시면 저희 너무 서운해요. 에이, 재수씨,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엄마가 큰아들 걱정돼서 하는 말을 가지고. 아무튼 재수씨는 말에 가시가 있어. 승주가 참 힘들겠네, 정말. 그리고 내가 무슨 잠만 자고 밥만 먹어요? 나 요즘 주식 시작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구만. 그래도 재수씨 가고 나면 분석도 해야 되고 바쁘게 살고 있다니까. 나야말로 재수씨 그렇게 말하면 서운해요. 그래,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아주버님인데 정말 예의도 없이 밖에 좀 나가고 운동하라니. 버르장말이 없게. 예전 같으면 너는 아주버님이랑 겸상도 못한다. 아유, 정말 내가 다 상처받고 있네. 너네는 고작 고기 사온 거 가지고 유세니? 가족들 먹으라고 좀 사올 수도 있는 거지. 홀랑 그거 가지고 이런 식이라니 정말. 그리고 승주 너는 형 좀 본받아라. 형은 벌써부터 투자하고 재테크 하는데 너는 뭐하고 있는 거니? 하긴 그런 것도 승현이처럼 머리가 좋아야 하는 거니까. 너는 그냥 아서라 아서. 결혼 초기만 하더라도 아주버니 위주로 밥이 차려졌고 항상 아주버님이 으뜸이라 말하던 시부모님께서는 아주버님 사업이 망하게 되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우리의 생활에 거들떠보지 않았던 시부모님이셨지만 그 후로 우리에게 간섭하기 시작했고 그쯤 새롭게 남편과 형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어요. 평생 관심을 받지 못했던 남편은 갑작스러운 형과 시부모님의 관심에 냉정하게 거절하지 못했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어요. 남편은 형과 사업을 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을 마신 날도 많아졌죠. 특히나 운수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일찍 잠을 자기 위해서 술을 한 잔, 두 잔씩 마시기 시작했던 것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운전을 하다가 심한 복부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간암 통보를 듣게 되었어요. 이미 상황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간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였죠. 아이고 선생님, 저희의 상태가 정말 나쁜가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건가요? 치료를 하면 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더는 걱정하지 마시고 방법만 알려주세요. 저희 아직 30대밖에 안 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프게 된 거거든요. 제발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가족분들이 다 이렇게 모이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승주 씨는 간암이십니다. 현재로서는 간이식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 볼 수 있고요. 뇌사자에게 간이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가족분들이 이렇게 다 계시니까 생체 간이식도 가능하다는 점 설명해 드립니다. 가족 간 간이식이 가능하신데 일단은 적합성 검사를 해보셔야 하니 일정을 한번 잡아보시죠. 적합성 검사요? 저희 가족 중에서는 우리 애랑 혈액형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검사를 하나마나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린 너무 나이도 많고 지형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러면 뇌사자 기증만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 진주야, 너는 승주랑 혈액형 같지 않니? 어머 그러네. 선생님, 저희 며느리가 혈액형이 같거든요. 그러면 맞을 수 있지 않나요? 아, 혈액형의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보통 뇌사자 간이식의 경우 혈액형이 같아야 가능하다고 보지만 생체 간이식의 경우에는 혈액형이 같지 않아도 가능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분 혈액형이 AB형이시기 때문에 모든 혈액형에서 받을 수 있고요. 따라서 아내분뿐만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과 형님께서도 적합성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던 시모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가족들 간 간이식이 가능하고 적합성 검사를 받고 나서 결정을 하게 된다고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자신이 하겠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검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검사조차도 하지 않겠다고 나섰죠. 우선 저는 적합성 검사를 해보려고요. 남편이랑 혈액형도 같고 그러니까 저는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저는 한 핏줄이 아니니 어머님이랑 아버님, 아주버님까지 일단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가족들끼리 이런 것도 더 잘 맞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맞춰서 검사 받으러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다. 우리는 됐고 너만 적합성 검사 받아보거라. 혈액형도 같으니 너한테 받는 게 더 맞지 않겠니? 괜히 검사하는 것도 그렇고 검사하다가 안 맞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겠어. 그냥 진작에 잘 맞을 것 같은 사람만 받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니 네가 적합성 검사 받아보고 결과 한번 들어보자꾸나. 그리고 뇌사자 간 기능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영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니. 그래, 엄마랑 아빠는 나이도 있고 지금 간이식하면 조금 그렇지 않나? 나도 요즘 통 몸도 안 좋고 어차피 우리는 검사를 해도 좋은 결과 못 받을 게 뻔한데 차라리 재수씨가 혼자 검사 받는 게 낫지.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로는 뇌사자 간기증도 있다잖아요. 이런 걸로 서로 부담 주는 것보다 잘 맞는 사람이 먼저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소리세요? 의사 선생님이 다 검사 받아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아직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저까지 아파버리면 저흰 더 답이 없는데요. 어머님, 아버님 해봤자 지금 50대시고 평생 술, 담배 안 하셨잖아요. 이건 아주버님도 마찬가지고요. 건강이라고 하면 세 분도 건강한 편인데 다 같이 받아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무슨 검사를 다 같이 받자는 거니? 말했잖아. 형은 몸이 안 좋고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줘도 좋지 않은 간일 거라고. 그냥 너만 받으라니까. 너만 받아도 잘 맞을 거라고 나을 거다. 너는 젊고 승주랑 혈액형도 똑같잖니. 일단은 네가 받아보라니까. 너는 남편 안 살릴 거니? 지금 와서 검사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해야 되겠니?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검사를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고 다들 저보고 검사를 받아보라고만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이런 태도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무엇보다 상처를 받은 건 남편이었죠. 저는 남편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제 간의 상태도 좋고 남편과의 적합성 검사도 좋게 나와
간이식이 가능했습니다. 이 소식이 시댁에 전해지자 시댁 식구들은 자기 아들 살 수 있겠다면서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시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 간이식을 하는 게 무섭고 겁이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간이식을 하기 전까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아이고 애야, 무리하지 말고 누워서 쉬렴. 아이들도 다 내가 봐주고 밥도 다 챙겨줄 테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있어.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건강해야 나중에 회복도 잘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잘 쉬고 잘 먹고 있어야 된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 애들도 그냥 내가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서 봐줄 테니 너는 걱정 말거라. 정말 고맙다. 우리 아들 살려줘서. 어머님, 괜찮아요. 저는 제 남편 살리는 건데요, 뭐. 아이들도 데리고 가지 않으셔도 돼요. 평소랑 똑같이 생활해야 저도 부담 없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 말대로 가족이니까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건강해야 저희 가족도 행복하게 잘 지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내가 참 무슨 복이 있길래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나 모르겠다. 그동안 나한테 많이 서운했지? 큰아들만 아들이고 작은 아들은 서울에서 너도 많이 서운했을 거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옛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 그래도 이번에 작은 애 아프고 나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아들인지 알게 되었단다. 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수술하기 전에 무리하지 않고 컨디션도 잘 조절하렴. 갑자기 태도가 바뀐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간이식 날이 오고 저희는 간이식을 하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공여자 방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들어와서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시모였습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둘째 아들 간이식을 한다니까? 그래. 안 그래도 나한테 검사 받으라고 할까봐 혼났는데 이렇게 저렇게 말하니 하라고는 강요하지 않더라고. 다행이지 뭐. 졸지에 간 내놓아야 할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맞는다고 해서 그냥 며느리간 이식하기로 했어. 난 또 안 맞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맞는다고 하니 뭐 나야 좋았지. 쟤는 뭔 생각으로 간이식까지 하겠다고 하는지 몰라? 아니 그니까 나중에 간이식 해주고 유세 부리는 거 아닌가 몰라. 고작 간 조금 떼어준 거 가지고 유세하진 않겠지? 난 벌써부터 그게 걱정이네. 안 그래도 이번에 컨디션 조절하라고 애들 봐주고 집안일 해주고 그랬더니만 아주 그냥 시험이 못 부려먹어서 안달났더라고. 아휴, 앞으로도 그럴 거 생각하니 기가 막힌다 정말. 나도 들어보니까 간 주는 사람도 후유증 생길 수 있다고 그러대. 뭐 후유증 생기는 사람이 많은가? 후유증 생기면 얘네 나보고 아이들까지 다 떠맡아 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간이식 잘 되면 이혼하라고 해야지. 뭐 쟤까지 게 버틸 수나 있겠어? 3천만 원 정도 주고 떼내면 되지 않겠어? 어머님,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세요? 3천만 원 주고 떼내다니요? 그리고 제가 언제 어머님 부려먹었다고 그러세요? 아니 어머님,
지금까지 그런 생각으로 저한테 잘해주셨던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저 간이식 못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간이식 절대 못하겠네요. 전 재산 30억 저한테 다 주신다고 해도 수술은 안 하겠습니다. 어머머머, 너 언제 거기 있었니? 아니 얘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진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아는 지인이랑 통화하다 보니까 그냥 하는 말이었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우리 아들 살려주는 며느리한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니?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일단 수술을 해야지.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무작정 가버리면 어떻게 하니? 어머님, 그럼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은 살리고 간준 며느리는 간만 받고 버리시려고요? 어머님 안 그래도 저희 남편이랑 아주버님 차별하는 것 때문에 저도 속상했는데 이제는 아들이랑 며느리도 차별하시려고요? 저 더 이상 이런 집안에는 뭘 해드릴 수가 없겠네요. 간이식 못 해주겠으니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더 이상 간이식을 해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나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간이식은 진행이 되지 못했어요. 남편은 뒤늦게 그 상황을 알고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그런 얘기한 거 다 들었어.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면목이 없어. 간이식 받는 것도 미안했는데 그런 말까지 듣게 했다니 너무 미안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네 내가. 그리고 나 당신 간 절대 받을 수 없어. 전부터 얘기를 했어야 한 건데 나도 살고 싶었는지 당신이 간을 준다고 하니까 선뜻 말리지 못했어. 당신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 어머님이 그렇게 말한 건 너무 화가 나고 나도 용서할 수 없지만 당신한테는 하나도 나쁜 마음 없어. 그러니까 다시 일정 잡고 이식 수술하자. 내가 당신한테는 꼭 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일정 잡고 다시 해. 의사 선생님한테도 다 말씀드려 놓았어. 의사 선생님도 일정만 다시 잡아서 하면 될 거라고 하셨어. 당신 마음 알아. 그런데 이제는 당신 간 절대로 받지 못할 것 같아. 내가 그 간 받고 다시 산다고 해도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 같아. 엄마랑 아버지 그동안 나랑 형 차별한 것도 나 다 알고 있는데도 그냥 부모니까 형제니까 참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그리고 암 진단금을 받았는데 일단 당신한테 다 줄게. 이거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써도 되니까 일단 받고 있어. 난 이 돈 필요 없으니까. 엄마 아버지한테는 당신이랑도 안 산다고 말해놓았어. 그러니까 병원도 당신 이제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사망보험금도 당신한테로 주게 해놓았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지금까지 못난 남편 때문에 고생 많이 했네. 정말 미안해. 당신 이제 간이식 받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할 거야. 이거 당신이 가지고 있다가 병원비로 써야지. 이것도 나한테 주고 병원도 오지 말라고 하면 어떡해? 내 간을 못 받겠으면 다른 식구들 적합성 검사라도 받게 해야지. 남편은 모든 상황을 미안하다고 한 후에 많은 돈을 저에게 이체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 시모와 아주버님이 집으로 찾아와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간이식을 해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재수씨, 그날 그렇게 가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엄마가 그냥 한 말 가지고 삐진 거예요? 아유, 재수씨. 아무리 어리다고 하지만 너무 어리네.
그거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삐져서 병원에도 안 오고 남편도 안 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승주 간 이식 할 거죠? 일정 아직도 안 잡았던 것 같은데 가서 얼른 일정 잡고 수술해야죠. 그래, 내가 미안해. 근데 그거 그냥 해본 말이지 진짜로 너한테 돈 주고 떼어내려고 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한테 대했겠니? 그건 그렇고 아직 간이식 날짜 다시 안 잡았더라. 너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남편은 남편이지. 이렇게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다. 내가 저번에 잘못한 거 있어서 뭐라고 안 하고 넘어갈 테니까 당장 내일 가서 수술 날짜 잡거라. 진짜 뻔뻔하시네요. 이렇게까지 찾아오고 뻔뻔하게 수술 다시 잡으란 말도 하시고 안 그래도 뻔뻔한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막장일 줄 몰랐네. 그렇게 귀한 아들 살리고 싶으면 당신네들이 검사 받으세요. 검사 받아보시고 아무도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돼서 제가 수술할 테니까요. 일단은 검사 받으시고 그 결과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아니, 네가 맞는데 우리가 왜 검사를 해야 하니? 그리고 나랑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살 날도 많지 않은데 그간 주고 나서 아프면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리고 형은 원체 몸이 약해서 이식을 못 해준다니까? 어차피 해봤자 맞지도 않을 걸 왜 고생해서 검사를 하냐고? 그냥 네가 맞으니까 네가 해주면 되지 않니? 와, 누가 들으면 어머님 한 80세는 되는 줄 알겠어요. 어머님 고작 이제 50대셨고 아버님도 50대시잖아요. 평생 건강 챙긴다고 술, 담배도 안 하시고 맨날 운동 나가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저처럼 육아하면서 체력 없는 것도 아니시고 건강에 좋다는 음식 다 챙겨 드시고 계시잖아요. 거기다가 아주버님은 누구보다 건강하지 않으세요? 저번에 건강검진 했을 때도 그은한 염증 하나 없다고 자랑까지 하셨잖아요. 몸이 약하신 분이 지금까지 골프며 축구며 테니스며 운동이란 운동은 다 하시고 다니신 거예요? 누가 들으면 간이식 못 해주는 몸인 줄 알겠어요. 아니, 재수씨,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재수씨가 맞는다고 결론이 나왔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하냐고? 왜? 재수씨, 남편 안 살리고 싶어요? 무서워서 그래요? 아니, 전에는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왜 딴소린데? 일단 간이식 받고 나중에 서운한 거 풀면 되잖아요. 어린애도 아니고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참나. 그니까 내가 이딴 집구석에 간이식 해주고 싶지 않다고. 말귀를 못 알아쳐듣네. 내가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당신네들 검사 받아보고 다 안 맞는다고 하면 그때 내가 해준다고. 자기네는 무서워서 검사조차 안 받고 있는 주제에 뭐라고? 어린애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간이식하라고 협박하는 거 아니면 당장 나가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이식을 종용하였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자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겠다며 나섰죠. 그 후에 다행히 내사자 간 기능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겨우 남편은 간이식을 받게 되었어요. 남편은 다행히 회복이 빨랐습니다. 그 후에 시모의 연락을 받고 왜 시모가 간이식에 집착을 했는지 알게 되었죠. 승주, 잘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다. 네가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
내가 가보고 싶은데 승주도 저번 일로 마음이 많이 상했는지 나랑 만나지 않으려고 해서 말이야.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전화해 본 거다.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받긴 하네. 어쨌든 저번에 승주 간암 진단 받았으니까 너네 진단비 받지 않았니? 그거 꽤 될 텐데. 네, 남편이 이곳저곳 안부원 많이 들어놓았더라고요. 진단비는 받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아직 남편이 회복 중이라 말은 못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남편이 더 이상 어머님, 아버님, 아주버님이랑 연락은 안 하고 싶다고 한 것 같은데 어쩐 일로 연락을 해주신 거세요? 혹시 진단비 때문에 진짜 연락하신 거예요? 아니, 그 진단비 말이야. 혹시 나한테 좀 줄 수 있니? 아니, 이번에 너희 아주버님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승주 간암 진단 받기 전에 말아먹은 거긴 한데 간암 소식 전해지고 말을 할 틈이 있어야 말이지. 어쨌든 이렇게 말하게 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너희는 그거 다 쓸 것도 아니고 조금 도와줄 수 있지 않니? 네? 보험금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한테 간이식하고 아들 살려놓으라고 하신 거군요. 그 보험금 다 저한테 오니까 나중에 아들 잘못되면 한 푼도 자신들 받지 못할까봐 그런 거네요. 진짜 대단들 하십니다. 저 이 보험금 절대 드릴 수 없어요. 아들 생명 아까운 줄 알고서 그런 줄 알았는데 결국 아까운 큰아들 때문에 그러신 거네요. 그러면 더더욱 드릴 수 없습니다. 아이고 얘야, 이번에 이거 못 막으면 우리 다 나앉게 생겼다. 큰애 잘해보려고 사업한 건데 사업이 알잖니.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평생 너 모시면서 살 테니까 딱 한 번만 도와다오. 큰애도 저번에 너한테 그렇게 말한 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하는 거지. 속으로는 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제발 이렇게 부탁하니까 조금만 도와다오. 뻔뻔하게 돈부터 달라고 하는 거 보니 역시 어머님은 달라진 게 없네요. 제 앞으로 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절대 안 됩니다. 해결하고 싶으시걸랑 그 아까운 큰아들한테 해결하라고 하세요. 남편 다 죽어갈 때도 본인들 몸만 생각해서 공여자 검사도 안 받고 버티신 거 아니세요? 그래 놓고서는 남편 보험금을 탐내다니 이런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앞으로 모든 전화 차단하겠습니다. 어이없게도 아주버님이 사고를 친 것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나앉게 생겼고 그걸 남편의 보험금으로 막아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혔죠. 전 절대 안 된다고 거절을 했고 모든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댁 식구들은 결국 재산들을 다 처분하고 시골로 내려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업 구상하면서 여기저기 투자해달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남편은 회복 후에 자신은 시댁 식구들과는 이제 남이라면서 저와 아이들을 위해 살겠다고 했어요. 현재도 꾸준히 운동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TV 드라마 속에서나 나왔던 이야기를 제가 실제로 겪었다고 생각하니 참 놀라운 일이었긴 했구나 싶어 참 씁쓸합니다. 10손가락 중에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있더라고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챙기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에서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었는데 시모의 잘못된 행동과 그걸 또 감싸고 있는 남편 때문에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화를 키운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술을 진탕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저는 아이들을 방에서 재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들어왔으면 조용히 방에 들어가 자면 될 것을 잘 자고 있는 애들 다 깨게 상당히 요란하게 들어오길래 방문을 열고 남편한테 한 소리 하려는 순간 눈앞에 충격적인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네요. 불이 꺼진 현관문 앞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비빔밥이 돼 있었고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며 불을 좀 켰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낸 여자의 한마디에 너무 놀라 거실불을 켜고 말았네요. 그와 동시에 저랑 눈이 마주친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놀랐고 곧장 현관문을 열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려 하길래 남편이 어딜 가냐면서 여자를 계속 붙잡으려 하길래 제가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초점을 잃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네요. 이미 제가 누군지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신 듯 보였고 팔을 계속 뿌리치려 하는 여자는 저를 보면서 죄송하다며 술 마시러 온 손님인데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하길래 따라왔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더니 남편을 강하게 밀친 뒤 그 자리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넘어진 상태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대로 뻗어서 자고 있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게 되었죠.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천하태평하게 자고 있다가 갑자기 힘겹게 몸을 일으켰고 곧바로 그 자리에다 오바이트를 쏟아내었습니다.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남편의 행동에 정말 질려버렸고 더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남편은 전날 마신 술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픈 듯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갈증까지 나는지 물 좀 달라며 손짓을 하고 있는데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남편은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을 달라고 요청했네요. 아, 선혜야, 내가 물 좀 달라고 했잖아. 가서 두통약 좀 사와라. 내가 어제 팁 많이 줬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도대체 전날에 어떻게 된 거야?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내 말이 안 들려? 물 좀 달라니까. 오늘은 그냥 회사 출근하지 말고 하루 쉬어야 되겠다. 이 상태로는 욕만 먹게 생겼네. 선혜? 아, 좀 전에 집에 들어온 여자 이름이 선혜였구나? 당신이 이런 사람인지 정말 몰랐는데 하는 행동들이 상당히 자연스럽네. 꽤 오랜 기간 동안 만나온 사이인가 봐. 집에까지 데려올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니야? 혼자 있으니까 들어와도 된다고? 술을 얼마나 퍼먹었길래 집에 마누라랑 애들이 있는 것도 까먹은 거야? 아직도 술이 덜 깨서 상황 파악이 안 돼? 정신 좀 번쩍 들게 만들어줄까? 당신이 원하는 찬물 많이 퍼먹어라. 이 정신 나간 놈아. 남편이 눈을 뜨지 못한 채 두통약이랑 물을 찾다가 갑자기 제 목소리가 들리자 눈을 번쩍 뜨며 고개를 들었고 자기가 왜 집에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네요.
저는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찬물을 부어버린 뒤 바닥에 쏟아낸 오바이트를 당장 치우라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남편은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그제서야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구했네요. 하지만 전날에 저에게 보였던 남편의 행동들은 이미 용서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남편이 술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 몰래 술집에서 다른 여자를 옆에 끼고 놀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고 그런 이중적인 성향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에 온몸에 소름과 배신감으로 가득해져 버려 그날 난리를 치고 말았어요. 여보, 내가 정말 실수했어. 미안해. 당신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술 먹고 그런 거니 제발 이해 좀 해줘. 정말 잘못했어. 용서를 해달라고? 술 먹으면 가정집에 아이들도 있는데 아무 여자나 데려와서 현관문 앞에서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춰도 된다는 거야?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 내가 술 먹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당신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왜 말을 못해? 당신도 내가 그렇게 하면 용서가 안 되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잖아. 정말 실수였다니까. 나는 조금도 기억이 안 나. 그냥 회사 사람들이랑 딱 한잔 한다는 게 2차까지 가게 됐는데 그날따라 나도 모르게 금방 취하더라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선혜라는 여자의 이름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던데?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닌가 봐. 어제 마신 술집이 어딘지 나한테 똑바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당신 핸드폰 좀 줘봐.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나한테 핸드폰 보여준 적 없잖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좀 봐야 되겠어. 1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당신을 의심한 적 없었는데 오늘 보인 행동에서 그동안 나를 속이며 살아왔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겠네. 아무리 사람이 쓰레기라고 해도 애들이 방에서 자고 있는데 술집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 아버님, 어머님은 당신이 이렇게 사는 거 알고는 있니? 무슨 말을 들어도 내가 할 말이 없다.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일단 진정부터 좀 하자. 우리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고 잘 살아왔었잖아. 내가 술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가정에 소홀했던 적이 있었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이 사실 우리 아버지가 알면 난 뼈도 못 추린다고. 그걸 아는 인간이 이런 식으로 행동해? 감당하지 못할 짓을 왜 벌이냐고. 일단 애들 깰 시간 됐으니까 당신이 바닥에 쏟아낸 오바이트 전부 다 처리하고 다시 얘기하도록 해. 내 10년 인생 당신 때문에 전부 다 망쳐버렸으니까 책임질 각오하고 나는 이미 이혼 결정했고 변할 마음 조금도 없어. 우린 이제 끝이야, 이 나쁜 놈아. 남편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와 버렸네요. 술 먹고 보인 남편의 행동을 보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안 봐도 전부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선혜라는 그 여자와 한두 번 만난 게 아니라는 것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선 묵묵히 자기가 바닥에 실수한 걸 치우고 있었고 남편이 쓰레기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방문을 두드리며 저를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에 밖으로 나왔어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아이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애원하는 남편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며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회복시킬 수 있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고 지금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야. 무엇을 하던 의심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딱 한 번만 우리 좋게 해결하자.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전부 다 들어줄게. 나는 우리 가정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나는 당신이랑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10년 동안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원치 않아. 그럼 당신이 나한테 잘못한 행동에 대해 뭘 해줄 수 있는지 말해봐.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할게. 정말 진심으로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면 모든 걸 다 줘야 하지 않겠어? 내가 받은 상처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받을 정신적인 충격까지 생각하면 단순하게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행동을 해선 안 될 거야. 뭘 원하는데 말만 해. 다 들어줄 테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들어줄게. 당신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린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그래? 그럼 당신이 한 행동들에 대해 잘못했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다시는 똑같은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각서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명의 나한테 옮겨줘. 그리고 당신이 쥐고 있는 경제권도 나한테 넘겨주길 바래. 그래야 당신이랑 이혼을 해도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 뭐? 각서는 이해하겠는데 경제권이랑 이 집까지 당신 명의로 해달라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꼭 이 방법 말고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대로 하기 싫다는 거야? 그럼 지금 당장 아버님한테 얘기하고 당신이랑 이혼하면 되는 거네. 누가 더 잃을 게 많을 것 같아? 그리고 각서 쓸 때 당신이 한 행동이 아이들에게 너무 부끄러운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저지를 시 아이들 얼굴도 안 보겠다는 것까지 추가해. 남편의 얼굴은 노랗게 떠버렸고 상당히 당황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네요. 저는 이미 이혼을 각오하고 꺼낸 조건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제가 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음날 바로 이혼 서류를 떼러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는지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던 조건을 수락하더니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잘못을 전부 적은 다음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 시 모든 걸 포기하고 이혼을 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은 제 소유가 되었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남편의 경제권 또한 저에게 넘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풀이 많이 죽은 듯 축 처진 어깨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게 최선이었고 두 번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지 않길 바랄 수밖에 없었죠. 제가 받은 상처는 평생 따라가겠지만 남편의 행동에 변화가 있다면 분명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10년간 함께하면서 저를 얼마나 속이며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남편의 경제권까지 저에게 넘어오게 되었으니 더 이상의 불행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저를 힘들게 만들었네요. 남편이 조용히 제 눈치를 살피며 살아가던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인해 집에 며칠 정도 머무르시다가 가신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저희 부모님의 상황을 설명드린 다음 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기로 하셨죠.
두 분 다 시골에서 밭일을 하시기 때문에 허리와 무릎이 상당히 안 좋으세요. 엄마는 허리가 거의 굽으셨고 아빠는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제대로 걸으실 수 없는 상태셨죠. 몇 달에 한 번씩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입원비가 부담스러우셨는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셔서 저희가 병원비를 내드린다 해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모님의 생활에 많은 지장이 생기셨는지 이번에는 며칠 동안 저희 집에 계시면서 치료를 받길 원하셨네요. 남편도 저희 부모님의 건강 문제에 걱정을 많이 했고 며칠 동안 치료를 받으신 부모님께선 다음 달에 다시 오라는 의사의 말에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계시는 동안 아이들도 돌봐야 돼서 집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모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오셨길래 급하게 물건을 건네받은 뒤 인사를 드렸는데 시모가 엉망인 집안 꼴을 보시더니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제가 미련해서 남편의 집을 거지 소굴로 만들었다고 한마디 하셨네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저희 부모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며칠 동안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숙소에서 주무신다는 거 자식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 쓰이고 불편한 일이에요. 그래서 딱 하루 재워드렸는데 애들도 봐야 하고 저희 부모님이랑 남편도 챙겨야 하다 보니 집안 관리에 좀 소홀했던 것뿐이에요. 어머님, 제 성격 아시잖아요. 집안 더러워지는 꼴을 못 보는데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힘들다 보니 아이들 낮잠 잘 때 정리하려 했던 거예요. 미리 연락을 주고 오셨으면 이런 모습 안 보여드렸죠.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잘해야지. 네가 내 앞에서만 깔끔 떨고 안 볼 때는 집안을 거지 소굴로 만들어 놓고 사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내 아들 요즘 얼굴이 반쪽이 돼서 기력이 허해진 것 같아 몸보신 좀 시키려고 좋아하는 음식들 위주로 만들어 왔는데 집안 꼴을 보니까 그럴만도 하겠다. 네가 워낙 기가 세니까 내 아들이 기가 죽어서 허리를 못 펴고 사는 거야. 스트레스 좀 주지 말고 집에 왔을 때만큼이라도 푹 쉬어야 하는데 집안 꼴이 이 모양이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있었겠니?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10년 사이에 살이 쏙 빠져서 얼굴이 반쪽이나 됐잖아. 결혼한 다른 남자들 보면 결혼 후에는 마누라가 뒤에서 잘 챙겨줘서 얼굴에 살도 많이 붙는다는데 어찌된 게 너는 내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삼길래 애가 살이 점점 빠지는 거야? 이래서 내가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했던 거다. 여자는 자고로 얼굴만 이쁘고 남편한테 충성하면서 음식만 잘하면 되는 건데 너는 써먹지도 못하는 대학 좀 나왔다고? 혼자 똑똑한 척은 다 하잖아? 나는 잘난 척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네가 딱 그래. 무슨 말만 하면 사사건건 전부 다 참견하잖아? 너만 잘난 것도 아닌데 남을 가르치려는 그런 행동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야. 내 아들이 괜히 살이 빠졌겠어? 마음 같아선 바로 이혼시키고 싶은데 어쩌다가 우리 집안이 너 하나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다.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내 아들이랑 이혼할 생각 없니? 어머님, 저희 집에 왜 오신 거예요? 저한테 스트레스 풀려고 오셨나요? 왜 들어오시자마자 화부터 내세요? 어머님이 하신 말씀 지금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제가 대학 나왔다고 가르치려 든다고요? 여태껏 어머님 며느리로 살면서 1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제가 불만 꺼내놓은 적이 있었나요? 시키는 거 묵묵히 해왔고 단 한 번도 토를 단 적도 없이
어머님한테 잘해드리려고 온갖 노력은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머님은 저한테 단 한 번도 마음을 열어주신 적이 없으셨잖아요. 어머님이 저번에도 저한테 해결 안 되는 문제거리들이 있어서 도와달라고 하셔서 방법을 가르쳐 드린 것 뿐이었고, 그이도 고민거리들을 저에게 털어놨을 때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조언해 준 것 뿐인데, 그런 모습이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가르치려 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럴 거면 아예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마셨어야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하룻밤 주무시고 가실 수도 있는 거지. 꼭 그걸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머님은 지금 연락 한 통 주지 않으신 채로 무작정 찾아오셨잖아요. 누가 잘못했는지 일일이 따지고 싶진 않지만 저희 부모님이 며칠 머물다 가셨다고 이 집이 그이 건데 거지 소굴로 만들었다는 말씀은 정말 너무 서운하네요. 그이가 살이 빠진 건 저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의 행실에 잘못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몸이 반쪽이 된 거였겠죠. 어머님이 모르시는 일들이 많다고요. 모르긴 뭘 몰라? 딱 보면 네가 내 아들 잡고 사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가 한 말에 불만이 많다는 거지? 우리들이 서로 맞지 않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얼굴 붉히며 살 거니? 내 평생 소원이 뭔 줄 알아? 너를 내치고 그 자리에 새색시를 들이는 게 평생 소원이다.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왜 하필 너였는지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둘의 결혼 뜯어 말렸을 거야. 당장 집이나 치워라. 어머님 볼일 다 보셨으면 그만 돌아가 주세요. 계속 옆에서 잔소리 하시면 제가 어떻게 청소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방에 애들 좀 봐주시던지요. 이것 봐라. 너 지금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그게 뭐니? 이젠 아주 시엠이랑 맘먹으려 드네. 얘, 너랑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으니까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라. 너 닮은 손주도 꼴 보기 싫으니까 전부 다 데리고 내 아들 집에서 나가라고. 한마디 하면 아주 10마디를 하네. 그냥 내 하면 될 것을 꼭 그렇게 주둥이를 털어야 속이 편하니? 뭘 그렇게 노려봐? 내 아들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나뿐인 며느리가 어떻게 된 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아들 손자 하나만 낳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했건만 손녀만 둘이고 셋째는 봐야 하지 않겠냐고 부탁해도 더 이상 자식은 만들지 않겠다고 실망만 안겨주는 그런 며느리 더 이상 필요 없다. 당장 짐 싸서 네가 그렇게 아끼는 너희 부모 집으로 돌아가라. 아들 오면 내가 알아서 잘 설명할 테니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제가 왜 이 집을 나가야 하는지 이유를 전혀 모르겠는데요. 나가시려면 어머님이나 나가세요. 그렇게 원하시는 이혼, 저는 뭐 안 하고 싶어서 버티고 있는 줄 알아요? 시모는 제가 얼굴을 붉히며 대들기 시작하자 어른한테 대들었다고 더 크게 화를 내며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셨어요. 시모가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에선 이미 수차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셨지만 불이익이 생기실까봐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한참 동안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노려보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문을 두드리면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시모는 저를 노려보시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누구시냐며 현관문을 열었는데 처음 본 여자가 저와 시모를 보면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고 저는 그 여자를 보며 누구냐고 물어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그 여자가 배를 어루만지고 있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 여자의 말에 시모도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으시면서 재차 확인을 했고, 처음 본 여자는 남편의 이름을 말하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만나온 사이인데 임신을 했다고 고백을 하자마자 연락이 안 돼 수소문 끝에 살고 있는 집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며 저와 시모는 남편과 어떤 관계냐고 물어보았네요. 그러니까 그쪽 뱃속에 지금 내 아들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사실이냐고요? 내 아들은 이런 생각 없는 짓을 저지를 놈이 아닌데. 제가 쓸데없이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곧 출산이 임박했는데 영태 씨가 임신했다는 말을 하자마자 연락이 안 돼서 지금까지 계속 힘들게 찾아다녔어요. 혹시 영태 씨 어머님 되세요? 저는 영태 씨랑 서로 연애하면서 만난 지 2년 정도 된 연인 사이예요. 여기에서 가족분들이 함께 사시나 봐요? 어머, 그럼 저분이 제 형님 되시겠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어머님을 이렇게 뵙고 싶진 않았는데 보시다시피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요. 저기요, 지금 그이랑 2년을 연애했다고요? 아직 감이 안 오시나 본데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그이랑 제가 살림을 꾸리고 살고 있는 집이에요. 막말로 그쪽이 첩이 되는 거고 제가 본처라고요. 저기 보세요. 걸려있는 액자 보이죠? 한마디로 그쪽은 그 나쁜 놈한테 이용만 당한 거고 저한테는 그쪽이 상간녀가 되는 거라고요. 지금 호랑이 굴에 제 발로 찾아 들어오신 격인 거죠. 임신까지 시켜놓고 그런 추악한 사실을 지금까지 나한테 숨긴 채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있었던 거네. 어머님, 방금 보셨죠? 저 때문에 살이 빠진 거라고요? 이쪽 저쪽 들쑤시고 다니느라 살이 쏙 빠진 거네요. 그 나쁜 놈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저지르고 다녔는지 아세요? 저희 집에 찾아온 여자는 제가 본처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는지 비틀거리며 눈물을 흘렸고 남편을 총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짓에 속아 이용만 당했던 거였네요. 남편은 저 몰래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며 저한테 걸리지 않게 철저하게 모든 걸 숨기며 살아왔던 거였어요. 너무 화가 난 저는 시모에게 남편이 작성한 각서를 보여주면서 얼마 전에 남편이 외간 여자를 집으로 들여와 한바탕 했었다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 남편 집의 명의가 바뀌게 되었다고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모는 각서를 보며 손을 부르르 떨었고 저는 집에 있는 남편의 물건을 전부 다 밖으로 버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외도녀에게 더 이상 남편은 쓸모가 없으니 가져가서 국을 끓여 먹던 지지고 볶던 알아서 하라고 외도녀에게 남편의 짐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를 보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그 여자는 뱃속에 아이까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용서가 되지 않았네요. 조만간 법적으로 해결할 거라는 한마디 한 뒤 외도녀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시모는 넋이 나간 채로 각서만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좀 전의 상황을 전부 다 알려주었습니다. 숨기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충격적인 일들을 저와 시모가 알게 되면서 남편의 발등에 불이 붙어버렸고 급하게 집으로 달려와 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진짜 딱 한 번 실수였어. 아주 잠깐 만났었는데 그게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게 될 줄 몰랐다고. 이 사실을 당신한테 알리면 나를 내칠 것 같아서 각서를 쓸 때 숨길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임신이 됐다고 하면 당신이 가만히 있겠어? 이젠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어.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이게 지금 용서로 될 문제라고 생각해? 그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쩌라고? 다른 여자랑 잠깐 즐긴 거? 그래, 그건 내가 참고 넘어갔어. 그런데 임신은 아니지 않아? 단 한 번이라도 나와 아이들을 생각했더라면 생각 없이 휘두르면서 다니지는 않았겠지. 당신은 가족보다 쾌락을 우선시한 거라고. 이미 당신 아버님한테 전화했어. 집안의 제일 큰 어른이신데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당신 짐은 들어오면서 봤겠지만 전부 다 밖으로 빼놨거든? 그 여자랑 살림을 차릴 때 쓰던지 아니면 버리던지 알아서 해. 당신이랑 나는 이제 끝이고 우리 다시는 얼굴 마주하는 일 없도록 하자. 그럼 내 아들 집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정말 네가 가져가겠다는 거야? 이혼을 한다 해도 그건 절대로 안 되지. 내가 이 집을 마련해 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미 이 집은 제 명의로 된 지 꽤 됐어요. 그러니 어머님 아들 간수를 잘 하셨어야죠. 본인이 선택해서 내린 결정인데 어쩌겠어요? 받아들이셔야죠. 이제 그만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시모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채 명의가 바뀐 집을 저에게 줄 수 없다며 난리를 치셨고 잠시 뒤 시부가 집으로 들어오시자마자 남편을 인정사정 없이 처벌을 내리셨네요. 남편은 죄송하다며 시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시부는 이성을 잃으신 상태라 아무 말도 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시부는 저에게 자식 교육 제대로 못 시킨 본인 잘못이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하셨네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회피하고 있자 시부는 시모와 남편을 데리고 시댁으로 돌아가셨고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 정신적으로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았어요. 그렇게 이혼을 한 뒤에 남편과 10년을 함께한 집을 처분하고 부모님 집 근처로 이사를 해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최근에 갑자기 쓰러져서 입원을 했는데 간암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시간 되면 얼굴 한번 보러 와줄 수 있냐며 남편이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하셨지만 저는 쓰레기 같은 그 인간에게 제 아이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죄송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들에 대해 이렇게 빨리 벌을 받게 될지 몰랐어요.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면 결국 후회만 남게 되는 거겠죠. 저는 그 사람을 만날 이유도 없고 앞으로 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만 하렵니다. 앞으로 저에게 좋은 날들만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5살에 결혼 25년 차에 종지부를 찍은 여자입니다. 남편과 만나 그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웃는 날보다 눈물 흘리는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든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은 구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직자입니다. 저는 집안 살림을 하고 있던 평범한 주부였고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사랑스러운 24살 딸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 사연을 올리기로 결심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남편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끝까지 읽어주시고 남편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열정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자기 관리 또한 철저한 남편이었어요. 동이 트기 전부터 일어나 아침 운동을 한 뒤에 제가 차려준 아침밥상을 먹고 늦지 않게 구청으로 출근합니다. 그리고 딸이 바로 일어나 출근 준비하면 그때 또다시 밥상을 차려주죠. 남편은 7시 반에 집에서 떠나고 딸은 9시에 집에서 떠납니다. 그렇게 모두 집에서 나간 뒤에 제가 아침밥을 먹게 되죠.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 아침을 먹어봤고 딸과도 함께 아침을 먹었었는데 출근을 해야 돼서 너무 급하게 먹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불안해지면서 소화가 잘 안 되다 보니 차라리 혼자 아침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도를 해봤는데 훨씬 편하고 부담도 없어 지금까지 각자 따로 아침을 먹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뒤 집안이 조용해지자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서둘러 출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진 뒤 제가 해야 될 집안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부들이 하는 똑같은 일상생활을 보내기 시작하죠. 그렇게 정신없이 땀을 흘리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버리네요. 저희 가족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잘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한 통의 전화가 저희 가족을 풍비박산 낼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여보세요? 혹시 김영란 씨 되시나요? 저는 그쪽 남편이랑 5년간 만나왔던 애인인데요. 저한테 5천만 원 빌려가 놓고 돈을 끝까지 안 갚고 있어서 참다 못해 연락드린 거거든요. 그쪽 남편이 돈을 안 주니까 어쩌겠어요. 마누라에게 받아야죠. 저기요. 혹시 전화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제 이름이 김영란은 맞는데요. 저희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거나 돈을 빌릴 정도로 부족한 형편은 아니거든요.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왜 그런 행동들을 하겠어요? 장난 전화하시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저기요, 김영란 씨. 그쪽 남편 이름이 윤종수 맞잖아요. 지금 제가 장난하는 걸로 보이세요? 문자로 계좌번호 보낼 테니까 내일까지 입금시키지 않으면 집에까지 쳐들어가서 난리를 칠 줄 아세요? 따님이 아빠가 바람 피웠다면 참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험한 꼴 보고 싶지 않다면 좋게 말할 때 전화 꼭 받으라고 전해주세요. 통보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의문의 여자는 저희 가족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었고 몇 개월도 아닌 5년을 만나왔었다는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네요. 기분 좋게 시작한 하루가 전화 한 통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정신을 붙잡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버린 상태에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는데 누군가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당장 문을 열라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문이 망가질 정도로 너무 세게 두드리는 게 걱정돼 누구냐고 물어보자 남편의 또 다른 내연녀였습니다. 너무 심하게 재촉하는 바람에 문을 열어주었고 그 순간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무작정 집안 곳곳을 뒤지며 남편을 찾기 시작했고 뭐 하는 짓이냐고 물어보자 자기한테 돈을 3천만 원을 빌려놓고 연락을 받지 않아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찾아왔다면서 당장 남편을 불러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 남편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제 전화 또한 받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되는 상황 속에 저희 집 소파에 걸터 앉아 남편과 연락이 닿기를 기다리며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몇 번이나 남편에게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자 당장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버리고 싶은 거 꾹꾹 눌러 참으며 천천히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제가 누군지는 알고 찾아오신 거죠? 그쪽이 저희 남편과 개인적으로 저 몰래 만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둘의 관계를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전화를 받지 않으니 돌아가 주시고요. 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처리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3천만 원 빌린 걸
왜 여기 와서 찾는 거예요?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여길 찾아왔겠어요? 새벽같이 구청 앞에서 기다리고 전화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도 어디에 숨었는지 나타나지 않으니까 여기에 온 거죠. 3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는데 돈 빌리자마자 잠수 타버렸는데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저도 가정이 있는 남자 건드리는 거 당연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돈 문제는 별개잖아요. 그쪽 남편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절대 나가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하도 소리를 질렀더니 목이 더 아프네. 저기요, 물 좀 주세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전화를 하겠다고 소리를 치며 내연녀의 멱살을 잡은 채 밖으로 다시 내쫓았어요. 나가지 않으려 발버둥 치던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는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친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 동안 한 명도 아닌 2명에게 받은 엄청난 충격은 눈물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나가버렸고 몇 번이나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든 사실을 알아버렸다는 게 두려워 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거실에 주저앉아 멍하니 땅만 바라보고 있을 때 또다시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좀 되어 보이는 목소리라 별일 아니겠지 생각하며 문을 연 순간 처음 본 노인이 저를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정신이 나간 상태라 완전 무방비로 당해버려 노인의 팔을 뿌리친 순간 제 머리가 한 움큼 빠진 걸 보고 충격을 받아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남의 집에서 오늘따라 뭐하는 짓들이냐고 난리를 치자 갑자기 노인 뒤에 숨어있던 한 여자가 제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그 여자의 배가 눈에 들어오자마자 결국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몇 명의 여자와 만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배가 만삭이 된 상태로 나타나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 딸 어쩔 거야? 순수한 내 딸 꼬드겨서 배를 산만하게 만들어 놓고 감히 잠수를 타? 그놈 어디 있어? 당장 내 앞에 안 갖다 놔? 오늘따라 왜 다들 내 집에서 난리야? 저도 몰라요. 전화도 안 받고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요. 그리고 정말 웃긴 사람들이네. 제가 본처인 거 모르세요?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다짜고짜 머리채 잡고 흔들어요. 당신들 내가 용서할 줄 알아?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상간녀 소송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주 개념이 없는 집안들이네. 소송? 해볼 테면 어디 한번 해봐. 누가 그런 건 무서워할 줄 알아? 자기 남편 간수 하나 못해서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누굴 탓하는 거야? 딱 봐도 왜 밖으로 돌아다니는지 충분히 알겠네. 얼마나 먹어댔으면 살이 이렇게까지 찔 수 있는 거야? 남자가 밖으로 도는 이유는 뭔지 알아? 마누라한테 매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야. 매일 보는 얼굴이니까 화장도 안 하고 몸매 관리할 필요도 없으니 그냥 가족이다 생각하면서 지내다 보면 머리만 기른 남자와 사는 거지. 아무런 감정조차 느낄 수 없거든. 그쪽이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각적인 요소는 다 가지고 있네. 우리 말고도 다른 여자들이 오늘 온 것 같은데 이건 그쪽 남편만 잘못했다고 할 수 없는 거야. 퇴근하면 무조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야? 그걸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긴 말해서 뭐 하겠어? 어차피 자기 남편만 들들 볶을 거면서 지적할 게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말하기도 싫다. 내 딸 임신했으니 이제 어쩔 거야? 빨리 상황을 정리해줘야 내 딸과 재혼을 시키던 하지. 처음 본 노인네가 저를 보며 삿대질하면서 신체적으로 지적하는 게 너무 충격이었고 자기 딸 과부 만들기 싫다고 이혼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사랑한다며 안아주었는데
그게 전부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그러고 보니 노인네 말처럼 남편과 한 침대에 잠이 들어도 한 번도 제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피곤해하는 남편 조금이라도 더 잘하고 배려해 준 거였는데 노인네의 말을 듣고 보니 저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 건들기도 싫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서운함과 배신감에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현관에 버티고 서 있는 두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광경을 절대 보여주면 안 되는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저희 딸이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고 당장 나가라고 두 사람을 밀치고 있는 딸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노인네가 그 엄마의 그 딸이라며 앞으로 결혼하기 힘들겠다고 혀를 차며 수치스러운 말들을 퍼부었어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제 딸을 건드리는 건 절대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노인네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네요. 결국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들이 찾아와 저희를 말리면서 상황은 진정이 되었어요. 두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 그제서야 다리가 정말 풀리게 되었고 딸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자 차마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그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네요. 그렇게 새벽 시간이 돼서 도둑 고양이처럼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남편의 인기척 소리에 이성을 잃어버려 안방문을 열고 무작정 달려들었어요. 자기가 다 설명하겠다며 곧바로 무릎을 꿇었지만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아닌 3명의 여자애 임신까지 시켜놓고 돈까지 뜯은 정신 나간 남자가 제 남편이라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와 딸 앞에서 착실하게 일하며 동네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던 사람이었는데 전혀 알지 못했고 의심조차 해본 적 없을 정도로 믿고 있던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전부 듣게 된 딸도 거실로 나오게 되었네요. 왜 일을 이렇게까지 벌린 거야? 그냥 단순히 바람을 피우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뭐 때문에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든 거냐고? 나도 처음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민원 처리해주면서 고맙다고 몇 번 인사를 주고받다가 고생 많다며 밥 한 끼 사주고 싶다는 말에 잠깐 만난 적이 있었는데 호감을 보이는 행동들에 나도 모르게 끌리게 되었고 지금까지 만나게 된 거야. 당신이 오늘 봤던 사람들 전부 그런 식으로 만났었어. 하지만 내가 항상 당신한테 사랑한다고 하지 그 사람들에게는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한 적 없다. 나는 오로지 당신만 내 아내로 생각하고 있거든. 그딴 소리 집어치워. 돈 빌렸다며. 그거 다 어쨌어? 그 많은 돈들 전부 어디에다 까먹었냐고. 군것질하는데 쓴 건 아니잖아. 그거 지금 한 푼도 남아있지 않은데. 그거 전부 데이트하는데 썼는데 당신이 돈 관리하니까 용돈 받는 걸로 다른 여자와 만나는데 관계를 유지할 수 없잖아. 돈이 필요해서 돌려 맡기식으로 여기저기 빌리면서 쓰고 갚고 했지. 뭐? 그럼 지금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여자가 3명 말고 더 있다는 소리야? 당신 정말 정신 나간 거야? 그렇게 살면 좋아. 우리 딸 인생은 어쩌라고 생각 없는 행동들을 저지르는 거야. 오늘 임신한 여자 찾아왔어. 그 엄마까지 난리 쳤는데 그건 어떡할래? 아니, 솔직히 내가 임신시키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맨날 김치만 먹을 수는 없잖아. 가끔 몸보신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반찬도 먹는 거지. 어떻게 맨날 쉬어 빠진 김치만 먹고 사냐? 그러다 보니 실수로 임신하게 된 거지. 아주 갈 때까지 간 놈이네. 더 이상은 함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혼하자. 나보고 김치라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남편의 배신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얼굴에 손을 날리려는 순간
뒤에서 보고 있던 딸이 자기 아빠의 뺨에 손을 날렸고 저 또한 너무 놀라 딸을 쳐다보자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의 반대편 뺨에도 손을 날렸습니다. 모든 게 밝혀졌다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도 아닌 몇십 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게 할 소리냐며 계속해서 자기 아빠의 뺨에 손을 날렸습니다. 남편과 저도 너무 놀라 딸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고 딸은 저를 보며 이혼하고 연락달라는 말을 끝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넋이 나간 표정으로 땅만 쳐다보고 있던 남편에게 차라리 숨길 거면 끝까지 숨기지 제대로 수습하지도 못할 일들을 왜 이렇게 많이 벌려놨냐고 멱살을 잡아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어요. 그렇게 집에 홀로 남은 상태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는 저를 버틸 수 없게 만들었고 결국 괴로운 순간을 잊어버리고 싶어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있는 술은 전부 다 마시게 되었고 얼마의 시간이 흘러버린 건지 힘겹게 눈을 떴을 때 만취 상태로 술이 깨지 않아 천둥을 맞은 것 같은 두통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옆에 남편이 누워 있었고 너무 어이가 없어 뭐 하는 거냐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누워 있길래 벗어놓은 안경을 찾아 쓴 다음 다시 남편을 쳐다본 순간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고 코와 입에는 구토물이 한가득 들어 있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뒤 잠이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구토를 하면 기도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긴 했었는데 제 옆에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한가득 구토물을 물고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모습에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네요. 너무 놀라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어 거실로 나와보니 혼자서 조용히 들어와 제 옆에 그냥 누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바닥 한편에는 숙취 해소제가 굴러다니고 있었고 딸에게 받은 충격 때문인지 엄청나게 많은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겨우 경찰에 신고해 사태 수습에 나섰고 경찰이 물어보는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통 집에 들어오면 아무리 만취 상태라 해도 신발은 벗고 들어오지 않나요? 사람이라는 게 보통은 그동안 해왔던 버릇이 있어서 아무리 기억을 잃을 정도라고 해도 신발을 그대로 신고 가만히 누워있다는 자체가 너무 이상해 보였어요. 꼭 누군가 일부러 눕혀놓은 것 마냥 똑바로 누워있지 않나요? 만취 상태라서 깨어나 보니 옆에 누워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모든 걸 전부 다 빠짐없이 진술을 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외에 입구 쪽에는 CCTV가 없더라고요. 보통 엘리베이터 타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남편분은 나가실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셨는데 들어오실 때는 엘리베이터를 탄 장면은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누군가 계획을 꾸미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 정확한 사안을 밝혀내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도대체 처신을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이런 사태까지 만들었는지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딸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사색이 된 얼굴로 물어보았고 전날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지 두통이 너무 심해 나중에 설명해 주겠다며 집에 들어가 물 한 잔만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수사를 진행하게 된 시점부터 저희 집이 아니라며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온 동네가 술렁이기 시작하면서 전날에 만났던 수상한 여자들이 범인의 대상에 올라섰고 저 또한 바람 피운 남편에게 보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며 함께 범인으로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저에 대한 진술은 정확했기 때문에 범죄의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고 남편과 바람난 여자 3명 모두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어요. 그런데 조사한 결과 모두의 알리바이가 정확했고 증인들까지 나서서 해준 진술을 토대로 이동 동선의 CCTV까지 전부 확인한 결과 남편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3명의 여자는 전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이 좋은 여자라 한들 만취 상태인 남자를 끌고 계단으로 올라가 제가 알지 못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대에 눕힐 수 있다는 건 여자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렇게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때 경찰서에 전화가 울렸고 증거 물품 하나를 확보했다며 남편이 왜 세상을 떠나게 된 건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집에 굴러다니던 숙취 해소 음료에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약품이 들어있었고 그걸 전부 들이킨 남편이 구토 유발을 하면서 기도가 폐쇄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희 집에서 일부러 먹였다는 걸 알 수 있는 증거였죠. 하지만 더 이상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을 꾸미고 진행하게 된 걸 확실히 알 수 있었고 부검 결과 숙취 해소 음료에 있던 약품과 같은 성분이 동일하게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두 여자가 남편이 빌려간 돈을 달라며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 또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쪽 남편이 떠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대신 좀 처리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저번에 제가 전화로 얘기했었죠. 그쪽 남편이 저에게 5천만 원 빌려 갔었다고요. 그것 좀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쪽한테도 빌렸어요? 저도 3천만 원 뜯어갔는데 잠수 타서 얼마나 화가 치밀던지. 저는 집까지 찾아갔다니까요. 언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빌려간 건 그래도 갚아야 되는 거 맞는 거잖아요. 이번 달 안으로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참에 이사 좀 가야겠어요. 둘 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 내가 저번에 뭐라고 그랬지? 가만 안 두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나한테 돈을 달라고? 내가 빌려달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누가 내 남편이야? 나는 너희들이랑 바람난 이후로 저 사람을 내 남자라고 생각한 적 없어. 살아있다면 당연히 이혼했겠지만 어차피 해결되었으니 다음 일을 처리해야 되겠지?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빌린 돈 서류는 작성하셨나? 빌려줬다는 증거가 어디 있지? 계좌 이체를 시킨 것도 아니던데 현금으로 줬었다면서. 정말 웃긴 건 뭔지 알아? 내가 상간녀 소송이랑 남편을 세상 떠나게 한 너희들에게 책임을 물어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부 다 할 거거든. 너희들이 어디를 가던 상간녀였다는 꼬리표를 내가 항상 붙여줄 테니 해볼 테면 어디 한번 해봐. 되려 더 당당하게 나오자 꼬리를 내린 두 내연녀는 제 앞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 문제는 법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임신을 한 여자는 남편의 아이를 출산까지 하면서 더 큰 골치를 썩게 만들었어요. 딸은 둘 다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난리를 쳤지만 태어난 아이는 무슨 죄가 있겠어요. 결국 그 여자에게는 더 이상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났으니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노인네가 저에게 했던 말만 생각하면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태어난 아이 보고 참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과 세 사람은 더 이상의 연결고리가 없어 그걸로 인연이 끝난 줄 알았어요. 저희 집 또한 모든 조사가 끝나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뒤돌아 얼굴을 보니 때 되면 이것저것 챙겨드린 경비 아저씨였고 며칠 전에 남편의 핸드폰을 주었다며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배터리가 끝이 났는지 켜지지 않았고 배수구 청소하면서 발견했다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편을 내쫓은 날 비가 왔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배수구로 핸드폰이 떨어졌고 흐르는 물에 휩쓸려 파묻히게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집에 들어와 젖어있는 핸드폰을 드라이기로 말린 뒤 전원을 눌러봤지만
켜지지 않아 서비스 센터의 시간을 확인해 보니 다행히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급하게 서비스 센터로 향했어요. AS 기사는 확인해 보더니 부품 몇 개를 갈아야 할 것 같아 1시간 정도 소요된다는 말에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의 핸드폰 속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 긴장이 풀리지 않았고 안절부절 못한 상태로 1시간의 시간이 지나 핸드폰을 건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 떨리는 마음 붙잡고 핸드폰을 켜자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남편의 모든 사생활이 전부 들어 있었네요. 그리고 최근에 촬영된 영상의 내용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배수구에 핸드폰을 떨어뜨리기 전에 짧게 녹화가 되어 있었고 그 안에 대화 내용은 엄청난 것들이 담겨 있었네요. 걱정하지 마. 내가 전부 다 책임질게. 들키지 않게 모든 걸 계획했으니 걸릴 일도 없어. 잘 좀 부축해봐. 이 남자 때문에 내 인생 전부를 망쳤어.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다고.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감히 잠수를 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엘리베이터에 CCTV 있으니까 계단으로 올라가. 그럼 우리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거야. 예전에 몇 번 왔다 갔다 한 적 있었어. 그 마누라보다 내가 좋다면서 곧 이혼할 거고 이 집도 전부 다 내 거라고 해놓고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숙취해소 음료 잘 챙겼지?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아까 말한 그 여자 나오면 같이 처리해버리는 걸로 하자. 어차피 제정신 아닐 거야. 술 먹고 뻗어 있으면 범인으로 몰기 딱 좋잖아? 나를 건드린 대가야. 남편은 만취 상태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보였고 전화하겠다며 핸드폰으로 제 전화번호를 누른다는 걸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른 거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의문의 남자와 내연녀의 모습이 전부 찍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아파트로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을 배수구로 떨어뜨리게 되었고 모든 진실이 묻혀버릴 뻔한 사건이었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서 모든 수사는 빠르게 진행이 되었네요. 그렇게 내연녀와 의문의 남자는 공범으로 붙잡히게 되었고 의문의 남자는 남편과 몰래 만나면서도 따로 만나고 있던 남자였던 게 밝혀지게 되었네요. 서로가 바람 피워놓고 막상 임신이 되니 혼자 살아가기가 막막해 그동안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어느 순간 잠적하게 되면서 분노한 내연녀가 복수를 꿈꾸는 상황이 되었던 거였고 내연녀를 사랑했던 남자는 게임에 넘어가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네요. 그런데 태어난 아이의 혈액형을 알게 되면서 또 한 번의 문제가 생겼었어요. 남편은 A형이고 여자는 O형인데 태어난 아이의 혈액형이 B형이었습니다. 남편의 혈액형이 뭔지도 몰랐던 내연녀는 구치소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이후 말도 안 된다며 계속해서 남편의 아이가 맞다고 우기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아이와 남편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내연녀에게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였던 게 밝혀지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아이는 남편을 세상 떠나게 한 의문의 남자의 아이였던 게 확인이 되면서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의 아이인지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남편의 아이일 거라고 믿고 있던 내연녀의 참혹한 결과였고 둘은 징역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일탈을 선택한 남편의 최후와 그런 생활을 즐긴 내연녀의 돌이킬 수 없는 결과였네요. 이것 말고도 남편의 핸드폰 속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많은 여자들의 연락처와 문자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청 직원이고 남들에게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항상 외모를 가꾸면서 몸 관리에 상당한 시간을 쏟았던 남편을 저는 그저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부지런한 사람이라 이런 식으로 저와 딸을 속이면서까지 인생을 살았다는 거에 참 한심스럽네요.
동물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나 해선 안 될 행동을 한 남편의 최후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말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되시나요?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가정을 위해 충실히 살아왔던 것밖에 없었는데 노인네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올라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못한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 최선을 다했다 생각합니다. 남편은 저 혼자로 만족을 하지 못했나 봅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다는 게 너무 당황스러웠네요. 현재 이사를 한 상태이고 새로운 지역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해서 삶을 꾸려나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잊고 딸과 행복하게 지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날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